아주 오래전 한 인간 왕이 우연히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어. 그 문이 열리자 수많은 마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평화롭던 세상은 순식간에 폐허가 됐지. 그때 또 다른 왕이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어. 사악한 마물을 물리칠 힘을 달라고 말이야.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오자 마물들은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고 일부 인간의 몸에는 특별한 휴식이 생겼어. 사람들은 신비한 힘을 얻어 마물과 맞설 수 있게 된 이들을 마법사라 불렀지. 마법사들 덕분에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 하지만 그때 왕의 소원을 들어준 게 정말 신이었을까? 어느 연회장, 귀족들이 파티를 열고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셀린을 초대해 노래를 듣고 있었어. 하지만 셀린은 내심 부쾌했어. 마법사 오임에서 흑마법사를 만나려고 온 건데 말이야. 얼마 전 이곳에서 마물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루펜숲에서도 마물주의령이 내려졌어. 그런데 이 비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파티나 열반이 쌓인 셀린은 한 곡만 부르고 떠날 생각이었지. 모두가 무대 위 셀린을 바라봤어. 셀린도 그들을 보았는데 모두 표정이 이상했어. 곧이어 홀라는 공포에 찬 비명과 허겁지겁 도망치는 소리로 가득했지. 셀린이 고개를 돌리다 창밖에 거대한 나무의 유리를 깨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 겁에 질린 셀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마물이 창을 부수고 그녀에게 발톱을 뻗쳤어. 바로 그 순간 흑마법사가 나타나 그녀 앞을 막았었지. 몇 번의 공전만으로 밖의 마물들을 모두 쓸어버렸어. 매니저가 급히 셀린에게 달려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어. 하지만 셀린의 눈에는 오직 아피엔에서 유명한 그 흑마법사만 보였지. 마법사가 한 번씩 셀린에게 다가왔어. 이런 상황에 죄송하지만 그는 셀린에게 사인 하나만 부탁해도 되냐고 물었어. 화면이 바뀌고 임무를 완수한 검은 마법사가 마법사들의 직결지로 돌아왔다. 검은 마법사의 명성 때문에 그의 등장은 사람들의 관심과 수군 모임을 불러일으켰다. 리언지라는 여학생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뷰로 임무 보고하러 온 거야. 또 마력 대사 때문이겠지. 뷰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나중에 담업비로 약속한 리언지는 두툼한 자료를 안고 가버렸다. 그런데 그녀가 들고 있던 자료 중 한 장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공교롭게도 뷰로가 그걸 주었다. 그걸 본 순간 뷰로는 이를 악물었다. 뻔했다. 분명 대사가 한 짓이다. 화가 난 뷰로는 대사 진부실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그 동의를 그의 머리에 내던졌다. 온 사람과 그 동의를 확인한 대사는 웃으며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어. 누가 괴롭히기라도 했어? 뷰로가 통경스럽게 대답했다. 괴롭힌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대사는 고개를 돌리더니 증거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뷰로는 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참으며 풍속에서 사일린의 사인을 꺼내 탑자에 탁 내려놓고 대사에게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임무라는 명목으로 심보령시키는 건 이제 끝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근데 아직 할 임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떡하냐고. 뷰로는 단호히 거절하며 대사에게 말했다. 사일린 행사가 열리는 안전지대 레이비에서 중국 방물 습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대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제대로 조사해봐야겠네. 그가 뷰로에게 물었다. 그 모습은 언제까지 유지할 건가. 뷰로는 각성을 풀었다. 그의 본래 모습인 로어드로 돌아왔다. 그는 대사의 지시대로 사인을 받아왔으니 이제 제대로 된 임무를 달라고 했다. 대사는 이번엔 진짜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1년에 3번 열리는 희귀하고 특별한 물품만 파는 경매장이 있다. 이번에 이름이 붙은 마석이 나왔는데 최고급 마석이지. 그런데 이 임무의 의뢰인이 그날 경매장에 나타난 어떤 사람한테 엄청난 원한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쓰레기 마법사에게 인생을 망친 의뢰인을 위해 복수하는 거야. 사부가 더 살아보니 약자를 타치하는 나쁜 놈이로군. 게다가 지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야. 하시안 교묘하게 돈만을 피해 다녔지. 정보를 받은 모두는 의아해했어. 이 정도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목적은 그 자를 편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경매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기는 거래. 로드는 거절했어. 사부가 급히 설명했지. 그자는 사라진 범죄 조직 코얄리의 잔당의 가능성이 있대. 조직원들은 모두 레몬 도약으로 다이에 조직 문양을 새긴다고 해. 어떻게 해도 지울 수 없는 거지. 마침 경매를 주최하는 레더는 코얄리 도직원들을 뼈에 사무치게 증오하거든. 칼을 비어 원소를 갚는 게 괜찮은 복수 아니겠어. 문신이 없어도 가지 벗겨지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니까 그것도 복수지 뭐. 강력히 거부했던 로드는 결국 리영지와 함께 경매장에 왔어. 아래 빼곡한 사람들을 보면서 리영지가 감탄했어. 시저의 심장이라는 대단한 물건인가 봐. 그런데 마법사들도 엄청 많은데 정말 괜찮을까? 로드는 식은땀을 흘렸어. 목적도 다르고 노리는 것도 다르니까. 이제 와서 로드는 자신을 달랠 수 없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모두 숙셈을 품은 가운데 경매가 순조롭게 진행됐어. 드디어 만인이 기다리던 주인공 시더의 심장이 등장했지. 아래 사람들은 모두 영롱한 빛에 압도당했어. 보기만 해도 대단한 힘이 느껴졌지. 리영지가 로드에게 물었어. 로드는 아직 못 찾았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고 했어. 관람석 커튼을 내리고 로드는 각성을 시작해서 별로로 변신했어.
로드가 변신을 마치자 본격적인 쇼가 시작됐다. 아래에서 누군가 경매사를 인질로 잡고 마석을 빼앗으려 한다. 눈앞에 칼든 병사가 물러서지 않자 녹색 머리는 마법을 섞어 크게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항성에 날아갔다. 지루해서 더 못 기다리겠다는 녹색 머리 마석을 바로 챙기려 한다. 하지만 버튼 손이 마석을 지키는 자에게 막혔다. 만토를 입고 짐승의 비와 꼬리를 가진 망토 휴표의 유명한 마법사다. 퍼니테일은 앞을 가로막는 개를 보며 뒤에서 기습했다. 개가 두 사람을 노려보며 아파 죽겠네. 미영진은 아래층의 흥미진진한 장면을 왜 바보들만 보였나 했더니 베이스를 숨겨뒀구나. 부사람을 때려눕힌 뒤 걔는 모두에게 경매가 끝날 때까지 얌전히 있으라고 경고했다. 막경보를 마치고 고개를 돌리자 마석이 사라졌다. 동료 자이가 가져간 것이었다. 자이가 미친 듯 말했다. 느껴진다. 그 녀석이 분명 여기 있어. 이게 내 목적이었어. 원한다면 나와. 안 그러면 마석을 내가 먹어버린다. 리영진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자이가 말하는 그 사람은 뷰로오다. 자이의 모습을 보며 리영진은 뷰로오에게 먼저 빠지라고 제안했다. 거절했다. 이런 놈 때문에 자기 임무를 포기할 리 없다. 군중 속 마법사들도 떠들기 시작했다. 원래는 베아스의 지배가 있었는데 하지만 협회에 다이가 나타났으니 모두 그와는 수경이 다르다. 모두가 얘기하는 중 최근 다이가 한바탕 붙은 흑마법사라면 시도해볼 만하다고. 공주의 호이테이치가 나섰다. 걔가 아래서 외쳤다. 자이 떨어 미치지 말고 당장 내려오라고. 테이치가 조각상을 베어 넘겼다. 영군 모르게는 당황했다. 이게 또 뭔 난리야. 두 미친놈이 맞서기 시작했고 리영진은 신나서 싸우기에 기대했다. 이건 시간을 거는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기회였다. 그리고 별로오는 이미 찾았다. 군종 속에서 이건 임무의 목표 임무를. 테이치는 맹렬하게 공격했지만 여유로운 자이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한 방에 날아간 테이치는 합성하기 시작했고 다이에게 죽을 각오를 하라고 말했다. 연 무의미한 발부동의 자이는 그냥 서서 테이치의 공격을 기하였다. 관람석의 공주는 테이치가 각성하는 걸 보고 손을 흔들며 환호하며 응원했다. 공주의 안전이 걱정된 놈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공주를 강제로 데리고 나갔다. 싸움의 여파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자기가 들고 있던 마석도 싸움 중에 언제 그랬는지 손에서 빠져 인파 속으로 떨어졌다. 하고는 사람들을 해치며 속으로 다이를 유파면서 행방이 묘연한 마석을 찾았다. 블로우도 인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다이의 문신을 보여줄지 고민했다. 마침 옆에 마석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블로우는 번뜩 생각이 나서 그에게 말했다. 저 보라색 옷 입은 놈이 숨겼다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바로 킬록의 옷깃을 붙잡고 마석을 내놓으라고 했다. 블로우는 원래 아무렇게나 지어낸 거짓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정말로 그 사람 몸에서 나왔다. 킬록은 각성해서 주변의 마석을 노리는 사람들을 압박하며 마석을 빼앗으려 하면 죽일 거라고 했다. 블로우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 사람들을 위해 킬록의 공격을 막아냈다. 사람들은 블로우의 주변을 감싸는 검은 마력을 보고 블로우가 한박업사라는 걸 알아챘다. 저쪽에서 테익시와 싸우던 자이는 동공이 떨리며 블로우의 모습을 봤다. 이쪽에서 킬록은 절대 안 된다며 마석은 자기 손에 들어갔으니 자기 거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뭔가 말하려는 순간 거대한 마법진이 검과 함께 그를 향해 돌진해왔다. 마법 등 공격을 피한 블로우는 타익에게 옷깃을 잡혔고 안녕 한 마법사라는 말. 고수의 공격은 다른 사람들의 안위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실력 없는 자들은 벌벌 떨려 도망칠 수밖에 없다. 겁을 빼앗긴 타익씨는 불안을 삼키며 무릎 꿇었다. 다음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던 킬록은 다른 마법사들에게 쫓기고 말았다. 그들은 자이를 이길 순 없지만 이렇게 많은 마법사가 킬록 하나 못 이기겠어. 아래서 난투를 벌이는 블로우와 자이를 보며 리영진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블로우는 자이에게 자신의 목표는 마석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와 싸울 생각도 그의 목표는 마석을 지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 충돌할 이유가 없다. 머리 위 과장된 마법진 좀 거둬라. 하지만 타익은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마법석 따윈 관심 없다. 그날 이후 그는 오직 블로우를 닦고 싶었을 뿐. 그리고 지금부터록 찾던 블로우가 눈앞에 있는데 놓아줄 리 없다. 자이는 블로우에게 죽기 전에 그날 자신을 소름 끼치게 만든 모습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다. 한편 마법사들은 킬록과 마석을 어디에 숨겼는지 몰라 계속 공격하며 위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누군가 갑자기 소리쳤다. 마석이 그놈 바지 속에 있다고. 위치를 알게 된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고 한 걸음씩 킬록을 압박했다. 다시 다이 쪽으로 돌아와서 블로우는 혼천칭의 망토를 버리고 자이의 소나비에서 벗어났다. 단상에 숨은 블로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장을 떠난 걸 확인했다.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래도 물신이 장아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겠다.
하지만 자익는 집도진 강아지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블로우가 닭이랑 싸우지 않는다면 그는 현장에 있는 이 거슬리는 쓰레기들에 모조리 쓸어버려서 블로우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 것이다. 대홀 위 사람들의 머리 위로 거대한 마법진이 천천히 완성되고 있었다. 도망치던 킬록는 뛰면서 뒤떠는 자들에게 위를 보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이대로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킬록은 귀신같이 나타난 블로우에게 한 방 얻어맞고 다시 튕겨나갔다. 거대한 마법진을 보며 블로우는 마법사들에게 빨리 뻗어라고 외쳤다. 여기 곧 무너진 가오고가 달을 붙잡았어. 당장 멈추라고 했지. 하지만 자이는 누구 말도 듣지 않았어. 밀리던 킬록은 말로 때우기 시작했어. 소문은 역시 거짓이었어. 한 마법사가 마석을 독타지하여 하다니. 블로우는 황당했어. 이런 상황에서도 마법성만 신경 쓰다니. 블로우는 말없이 킬록에게 직접 물었어. 피에이드의 사람이 그렇게 많이 걸린 놈이 레벨에서 활동하다니. 입으로는 부인했지만 반응을 보니 확실했어. 블로우가 문신을 확인하려는 순간 킬록가 안 된다고 소리쳤어. 그러더니 숨긴 마석을 두 손으로 내밀었어. 블로우가 반응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킬록그 발로 짓밟았어. 그리고 손에 든 마석을 빼앗았지. 그 모습을 보고 블로우는 일단 얘기하자고 했어. 하지만 자익는 대화가 안 통했어. 블로우를 벽으로 내던지더니 혼자 놀라고 했지. 황당한 블로우가 이뤄졌어. 자익과 한판 붙으려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두 사람이 모은 마력이 허공으로 사라진 거야. 바닥에 수많은 마법진이 나타났어. 마법진에서 뭔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거대한 문어 같은 마물이었어. 어느새 블로우와 가오고가 나란히 섰어. 블로우가 가오고에게 마물을 물었어. 소환하는 마법사가 있냐고. 가오고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눈앞에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 이곳에서 소환의식이 가능하다니. 자익비의 문어가 촉수를 휘둘렀어. 가오고가 급히 타익에게 조심하라고 외쳤어. 자익은 멋지게 촉수를 처리했지만 불쌍한 가오고가 또 휘말렸어. 자익의 시선은 마석을 쥔 손에만 고정돼 있었어. 마석이 허공으로 사라졌거든. 리영지도 급히 달려왔어. 이동 주문서를 시켰다며 당장 블로우를 데리고 탈출하자고 했어. 블로우가 떠난다는 소리에 목숨 걸고 덤빈 자이가 다시 블로우의 무기를 붙잡았어. 리영지는 어이가 없어서 가오고에게 소리쳤어. 동료를 빨리 데려가라고. 블로우도 자익에게 경고했어.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고. 둘 다 마력이 사라진 걸 느꼈는데 자익은 신경 안 썼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관심 없다며 다시 블로우를 걔가 별로 앞을 막았었어. 몸으로 직접 공격을 받아냈지. 그는 식에게 당장 멈추라고 했어. 이렇게 큰 사고가 났으니 마타 마법사들이 곧 올 거야. 그들한테 걸리면 끝이야. 리영지도 옆에서 별로더러 빨리 가라고 외쳤어. 마타 사람들이 오면 일이 복잡해질 거야. 귀속 대자 레피스가 갑자기 조심하라고 외쳤어. 검을 휘두르며 마물에게 달려들었지. 맘을 보고 리영지는 말하고 싶었어. 내가 더 위험해 보이는데? 레피스의 호의 로니밥 동려는 순간 벨로가 검을 휘둘러 마물을 쓸어들였어. 리영지 앞으로 왔지. 마물에서 떨어진 레피스가 오니 한쪽엔 흑마법사, 다른 쪽엔 협회의 시. 마음속으로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 강력한 마법사들이 눈앞에 있잖아. 벨로는 돌무더기에 쓰러진 클럭헤이어를 보며 문신을 확인하고 싶었어. 리영지가 벨로를 불러 세우며 임무를 포기하라고 했어. 나중에 마탑 사람들이 처리할 거야. 빨리 가야 해. 아빠 레피스가 나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리영지가 같이 갈래냐고 물었어. 이동숙이 4명 태울 수 있거든. 이동축이 있긴 하지만 누가 거절하겠어. 한마법사와 더 있을 기류를 말이야. 옆에 있던 데는 이 난장판 보고서 생각에 머리가 아픈데 온 힘을 다 해식을 막아야 했어. 미영지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이동축을 발동시키며 식이 급해졌어. 머리로 뒤통수를 달아 개의 촉박에서 벗어났지. 그는 벨로에게 왜 도망가냐고 따졌어. 그때 그 건담진 놈은 어디 가냐고. 벨로는 레피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리영지를 불렀지. 리영지가 입 다무라고 했어. 집중해야 한다고. 식이 다시 마법진을 발동시켰어. 벨로를 막으려고. 다행히 정례장이 복가라는 마지막 순간 리영지가 성공했어. 4명은 그곳을 벗어났지. 멀지 않은 곳 숲속에 보라색 머리 남자가 나무 위 여자를 보고 있었어. 꽤 재미있지 않아? 타일리오님. 그런데 사라진 마석이 그녀의 손에 있었어. 타일리오가 마석을 부쉈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쳤다고. 장면이 바뀌고 리영지가 스승에게 이번 임무 상황을 보고하고 있어. 시죽거리는 스승을 보니 리영지는 화가 나. 저 여자가 어떻게 오실 수가 있지? 스승이 이 말을 짚어. 자기가 거기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 블로우를 안 보냈을 거야. 그 부자는 둘 다 머리에 문제가 좀 있어. 그러니 일단 블로우는 피하고 있어야겠어. 스승이 겸해회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봐.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데 마탑과 협회가 한바탕 싸우겠네. 한편 로어드는 보고서를 내던지고 자료실로 와서 자료를 마물소환에 관한 기록을 찾는 중이야. 베인이라는 꼬마가 머리에 차주 전달을 이고 와서 로어드에게 인사해. 베인은 신나서 로어드에게 얘기해. 최근 애들은 경매회에서 한마법사가 사람들을 구한 이야기를
페이는 자기 누나도 흑마법사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길 바라. 꼬마는 누나 얘기만 나오면 자랑스러워해. 누나가 이번에 헬리오스에 합격했대.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로어드는 누군가 베인을 부를 때까지 꼬마의 얘기를 사물성 있게 들어줘. 로어드는 경매회 관련 보고서를 봐. 마물에 대한 내용은 없어. 마탑이 손을 쓴 것 같아. 기억을 더듬어. 로어드는 당시의 마법진을 그려서 단서를 찾으려 해. 길 위에서 미사이벤이라는 호위가 다이너 아가씨의 마차를 지키며 천천히 가고 있어. 스승을 먼저 만나러 가려던 로어드는 걸으면서 계속 마법진을 봐. 그런데 그 종이가 떨어져. 바람에 날아가고 로어드는 종이를 쫓아가. 장면이 바뀌어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서 모리가 소년의 가방을 빼앗아 괴롭히고 있어. 주동자가 소년을 붙잡고 협박해. 로어드가 떨어뜨린 종이가 마침 주동자 얼굴에 날아와 붙어. 혼난 주동자가 종이를 땅에 던져. 가방은 이제 닭이 거야. 소년한테 빨리 꺼지라고 해. 로어드가 달려와서 종이를 주어. 동시에 부하품에 있던 가방이 어느새 로어드 손에 와 있어. 로어드가 소년에게 가방을 돌려줘. 부하가 로어드한테 돌려오라고 소리쳐. 소년은 가방을 받자마자 집빨리 도망가. 로어드가 고개 돌려 말해. 내가 주운 거야. 건방진 태도에 주동자가 화나. 로어드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해.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은 로어드는 돌아서서 빠르게 달려. 몸을 날려 집 한 채를 뛰어넘어. 길을 가던 다이너 아가씨의 마차 위에 착지해. 로드는 마차 위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마차가 칭춘하네. 그러고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이 상황 파악도 못하는 사이 리즈번이 빗떠쳐왔다. 로드의 목에 겁을 들이댔다. 상황이 안 좋아 보이자 로드는 얼른순한 척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마차 안에 판사람이 신분이 높은 줄 몰랐다고. 이번엔 실수였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다. 로드의 쓰는 표정에 쏘가 넘어간 리즈번. 그냥 용서해줬다. 용서받은 로드는 몸도 올려 빌었다. 동료가 리즈번의 어깨를 두드렸다. 순환애한테 왜 칼을 들이댔냐고 물었다. 리즈번은 순환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높은 데서 완벽하게 탑재하다니 보통 애가 아니야. 다이애너 님보 마차에서 내렸다. 로드를 칭찬했다.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애라고. 동료가 제안했다. 데려와서 로드를 마법단에 넣자고. 결국 리즈번한테 뒷덜미 잡혔다. 멀리 도망가지 못한 로드. 어둠 속에 숨어서 그 일행을 지켜봤다. 확실히 귀족이야. 게다가 엄청 강한 귀족.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다시 볼 일 없겠지. 그런데 달고띠 총수 맞았다. 이번엔 로드가 그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어색한 로드는 그냥 도망가고 싶었다. 스승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다. 위르잉이 뭘 원하든지 들어보라며 다이애너는 유명한 흑마법사를 찾아온 거였다. 스승님이 미안하다고 했다. 흑마법사는 임무 중이야 여기 없다고. 상대는 아쉬워했다. 스승님이 얼른 로드를 소개했다. 이 친구도 정식 지금 마법사로 실력이 뛰어나다고. 다이애너가 웃었다. 이게 인연인가 보다. 이 애도 믿음직해 보인다.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눴다. 다이애너가 직접 찾아온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힐리아스에 있는 둘째 아이 때문이라고. 그녀의 둘째 아들이 한 달 전에 헬리오스에 입학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괴호이라고 불리고 있대. 겁이 비족이 그 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은 학교 일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 형이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을 독차지했거든. 엄마조차 그 애를 신경 쓴 적이 없었대. 그래서 혼자 외롭게 자라면서 마음을 닫아버렸고 나약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아이가 됐어. 과거의 무관심은 되돌릴 수 없으니 그녀는 당신이 아이를 보호해줬으면 한데 학교에서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이나가 떠난 후 로드는 마스터가 또 허락도 없이 멋대로 임무를 받고 자기한테 까넘긴 것을 화가 났어. 엎었어. 지난번 실패한 임무 당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스터는 로드에게 그 일은 신경 쓰지 말래. 자기가 처리할 거라고. 그러고는 로드에게 입학 허가짐을 건넸어. 정말로 입학해야 한다는 걸 보고 로드는 화가 나서 허가짐을 마스터한테 던지며 이면은 옆에 따지라고 했어. 마스터는 가려는 로드를 붙잡고 애처롭게 불었어.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고. 게다가 자기도 애쓴 거래. 이런 식으로라도 로드가 너의 친구들이랑 학교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대. 렌시도 이 일을 알고 있었어. 다투는 두 사람을 보다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로드를 설득했어. 로드는 한심쉬며 자기는 친구도 필요 없고 그런 시시한 경험도 필요 없다고 했어. 설득이 안 되자 삶의 의욕을 잃은 표정으로 울면서 로드 마음만 편하다면 임무를 못해도 기꺼이 죽겠다고 했어. 오버하는 마스터는 렌시한테 머리를 얻어맞았어. 렌시는 침착하게 로드를 위해 분석해줬어. 정식 입학 통지서로 들어간 거니까 입학 전까지 어떻게 할지 스스로 생각해볼 시간이 두 사람을 보던 로드가 말했어. 공작구인의 둘째 아들만 도우면 되는 거지. 그는 깜짝 놀라더니 환호하면서 로드 짐 싸는 것 도와주겠다고 난리였어. 마스터는 두꺼운 자료를 로드에게 건네며 학교 측에서는 모르거든. 내가 각성한 정식 마법사라는 걸. 그래서 학교에서 블러로 변신하면 안 돼. 학교에서는 교수들 눈치만 보면 돼.
이번 임무는 블루한테 슈가주는 셈치고 로드로서 터디 뭐야? 로드는 자료를 넘기다가 서린 함장을 발견했어. 로드는 살기 서 있는 빛을 보며 물었어. 이대 부인 아들을 괴롭힌 지동자 마슈다는 당당하며 이 애가 금물이라고 불리며 다친 아지안가의 둘째 또련. 시간이 흘러 어느 화창한 날 베이는 누나에게 편지를 보내고 정이 엄격해서 인증서가 없으면 편지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베인이 고민하고 있을 때 로드가 나타났다. 그는 베인의 편지를 자기 짐과 함께 학교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 시각 학교에선 입학시험 만점자가 오늘 입학한다는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시끌벅적하던 분위기는 괴물이라 불리는 딘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미 익숙해진 딘은 혼자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학교 길을 걷던 로드는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입학시험도 안 보고 멀쩡한 그를 스승님은 병약한 천재 미소년이란 캐릭터로 설정해버렸다. 신입생 개강이 한 달 전이라 학교에서 입학하라고 공문을 엄청 보내왔다. 스승님은 까다로운 학교가 납득할 만한 입학 연기 이유가 필요했다. 그래도 옆에 병약한 천재라는 이미지가 탄생했다. 안내 교사를 따라가며 로드는 한숨이 나왔다. 이렇게 눈에 띄는 설정으로 어떻게 도용의 임무를 수행을 하나. 하지만 입학 허가는 한 달 전에 난 거니까 이런 임무랑은 상관없다. 스승님이 진작부터 자기를 입학시키려 했던 거다. 역시 힐리아스는 마법학교답게 여기저기서 마력이 느껴진다. 교사는 로드를 안내하면서 걱정 말라고 했다. 학생들 나이와 신분은 다양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재능이다. 학교에 온 사람들은 마법사가 되길 꿈꾸지만 한계를 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좌절하게 된다. 하지만 로드는 사상천만정 입학생이라 교사도 그를 믿고 있었다. 이렇게 눈에 띄는 이름표를 달고 로드는 빨리 임무 끝내고 여길 벗어나고 싶었다. 지역에 따라 학교는 세 반으로 나뉜다. 상급반 헬러스, 중급반 클레드, 하급반 이던. 신입생은 하급반 이던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 승급시험으로 다음 반에 올라간다. 교사는 로드를 학생들에게 간단히 소개하며 잘 지내자고 당부했다. 로드가 인사할 차례엔 딱 한마디 잘 부탁한다는 말로 끝냈다. 모두 새 친구 때문에 들떠있을 때 로드는 단번에 이번 임무 대상인 빈을 찾아냈다. 로드는 지금 딘에 대해 궁금한 게 많지만 일단 선생님 지시대로 자유에 앉았다. 앉자마자 앞자리 시오가 고개를 돌려 로드에게 인사했다. 로드에게 편하게 지내래. 한 반이면 다 친구라며 선생님이 출석 부르다. 시오는 입 다물고 얌전히 돌아앉았다. 드디어 조용해졌다. 로드는 일단 조용히 지내면서 상황 파악부터 하기로 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수업 끝나자마자 애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쉬는 시간에도 복도 걸을 때도 늘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다행히 시오가 나타나서 공경에 빠진 로드를 구해뒀다. 해외 스승님한테 떼온 인물에 로드에게 학교 구경시켜주는 법 열정 넘치는 시오는 고르면서 계속 뻗어왔다. 자긴 평민이라서 이 학교 오게 됐을 때 드디어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대. 근데 현실은 로드가 진짜 부럽대. 자기처럼 꼴찌라는 정관대잖아. 로드는 목표정한 오글러 시오도 대단하다고 했다. 그 많은 신입생 중에 꼴찌라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전혀 위로 안 된 시오는 울상을 지으며 로드에게 그만둬 하래. 줄에 탁 목적지는 학교 중앙도서관. 앞으로 자주 올 곳이다. 사람들 옆에 있는 마법구슬은 소음을 찾아내서 완벽한 정숙을 유지해준다. 도서관이 4층이긴 한데 하급반인 자기들은 2층만 이용할 수 있다. 그때 위층에서 금발의 고급반 학생이 시오를 불렀다. 그 금을 녀석 잘 지내냐고. 시오는 자세를 바로 하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금발 남학생은 그거 참 아쉽네 하더니 손 흔들며 시오 보내줬다. 그 사람 가고 나서 시오는 머리를 감싸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더니 로드 어깨를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절대 고급반한테 배들지 말래. 학교가 인정한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가진 인재들이래. 20명도 안 되지만 이던 같은 애들한텐 한 명이 100명은 상대한대. 로드는 속으로 생각했다. 기껏해야 답성도 안 한 애들이네. 시오가 로드 귓가에 대고 특히 아까 그 금발 남학생 치볼 조심하래. 명문가 애들이 후작가 후계자래. 교수들도 쟤한텐 조심스럽대. 쟤한테 뜯기면 엄청 고생한대. 로드는 디아오에게 그 괴물이 무슨 뜻인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어. 디아오는 화대를 돌리며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했지. 로드를 데리고 다른 곳을 구경하러 갔어. 학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녔지. 로드는 입학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디아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신기했어. 저녁에 로드는 숙소 배정 사무실로 가서 기숙사 배정을 기다렸어. 여기는 고급반 대구는 기본적으로 2인실이거든. 그래서 사람은 일단 로드에게 임시방을 배정해주려고 했어. 공작구인의 정보에 따라 로드가 물었지.
딘방에 다리가 하나 남았다던데요. 로드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감은 딘방으로 배정해줬어. 나중에 마음 바뀌면 다시 찾아오라고 했지. 힘들게 얻은 자리니까 뭔가 얻는 게 있길 바랐어. 근데 한참을 두드려도 아무도 안 나왔어. 로드는 그냥 문을 밀고 들어갔지. 방은 넓고 호화로워서 두 명이 쓰기엔 충분했어. 짐을 내려놓던 로드는 빈 침대에 뭔가 불로 큰 걸 발견했어. 이렇게 이 집 달 리 없다고 생각한 로드는 빈 이불을 걷어냈지. 근데 진짜 푹 자고 있더라고. 대화는 안 되고 로드는 일단 짐부터 풀었어. 그런데 뒤에서 자던 딘이 슬쩍 눈을 떴어. 둘은 그렇게 조용히 하룻밤을 보냈지. 로드가 일어났을 땐 딘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 일어난 로드는 창가에 서서 밥을 보며 다들 참 일찍 일어나네 하고 생각했어. 근데 애들은 다들 충격받은 표정으로 로드가 괴물이랑 같은 방 쓴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어. 온갖 소문이 몰래 돌아다녔지. 높은 곳에 서서 학생들의 과장된 소문을 듣던 로드는 한숨이 나왔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어. 그냥 같은 방 쓰는 것뿐인데 반응이 엄청났어. 조용히 지내는 건 불가능해 보였지.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뒤는 옷을 잡힌 채 한적한 곳으로 끌려갔다. 집단 괴롭힘이 시작됐다. 놈들은 조롱하고 모욕했다. 거리낌 없이 빈을 괴롭혔다. 어차피 신경 쓰는 사연도 가문에서도 그의 생사에 관심이 없었다. 모두가 피하는 괴물.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한 번이 하늘에서 떨어져 주동자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다. 주동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부하들은 누구 책인지 의아해 발코니에선 로어드가 손을 흔들며 자비거라고 표시했다. 이어서 몸을 날렸는데 평치인 줄 알았는지 초록 머리 위에 그대로 차지했다. 남은 한 명이 로어드에게 뭐 하는 거냐고 따졌다. 로어드의 당당한 태도를 보더니 로어드에게 덤벼들려 했다. 결과는 로어드에게 손쉽게 제압당했다. 먼저 숨긴 그가 오히려 더 처참하게 바닥에 놓았다. 눈앞에 관점을 보며 괴롭히던 세 명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했다. 뒤는 겁에 질렸다. 빨리 일어나 도망가기 전에 로어드에게 경고했다.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안 된다고. 딘이 바라는 소. 그곳을 지나던 학생이 바닥에 쓰러진 세 명을 발견했다. 로어드는 이미 몸을 뺏어 숨어버렸다.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이 로어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딘이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던 로어드는 디아오에게 붙잡혀 그녀는 한적한 창고로 갔다. 디아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로어드에게 정말 딘이랑 같은 방 쓰냐고. 로어드의 긍정 대답을 듣자 디아오는 삭제하며 머리를 어제 확실히 말했어야 했는데 피곤한 학교 생활을 원한다면 그 괴물한테서 멀리 떨어져야 하라고 딘 말이다. 시들에게 지킨 그는 모두가 피하는 존재다. 디아오는 로어드에게도 빨리 방을 바꾸라고 했다. 로어드는 이제 알았다. 모든 배우는 치별이란 걸. 그가 디아오에게 물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종으로 괴물이라 불리며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그럼 넌 어떤 디아이오가 한숨을 쉬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정상이 함이었다. 로드가 디아이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는 딘의 생각을 물었다. 들킨 딘은 상자 뒤에서 천천히 나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가려고 했다. 로드가 딘을 불러 세우려 했다. 하지만 디아이오가 입을 막았다. 디아이오는 로드에게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칫하면 자기도 딘처럼 될 거라고. 하지만 로드는 딘을 붙잡았다. 얘기 좀 하자고. 딘은 차갑게 필요 없다고 한마디 했다. 몸을 떼고 가버렸다. 디아이오는 로드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건지 이해가 저런 태도인데 분명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 로드는 디아이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냥 엄청 이상했다. 이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멀어진 딘의 머릿속엔 계속 반복됐다. 한 여자애가 자기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자기가 살인범으로 지목됐다. 괴물이라고 불렸던 그 상황. 디아이오도 정확히는 몰랐다. 왜 괴물이라 불리게 됐는지. 처음엔 치골이 시작했지만 처음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근데 소문에 의하면 개학하고 얼마 안 된 애들이 도서관에서 수업을 했대. 그런데 딘이 거기 있었고 갑자기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했다나 뭐라나 온갖 말이 다 있었다. 근데 디아이오는 그때 겁이 없었다. 정확히는 잘 모른다. 그런데 도서관이 며칠 동안 폐쇄를 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들 딘을 피하기 시작했다.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로드는 그냥 딘과 같은 기숙사에 산다는 것뿐인데 사람들 눈빛이 벌써 달라졌다. 로드가 디아이오에게 물었다. 자기가 방을 안 옮기면 너도 날 피할 거야? 디아이오는 안 그럴 거라고 믿었다. 이틀밖에 안 알았지만 디아이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다들 반응이 다르긴 했지만 로드는 여전히 주목받았다. 미안한 디아이오는 그냥 도망치고자 한다. 로드가 헤이에스와 맞서려는 건가? 아니면 왜 딘을 도와주는 거야? 당연히 임무 때문이지. 하지만 혼자 앉아있는 딘을 보니 로드가 말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해도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는 딘 괴롭히는 애들이랑 똑같다고 느낄 것 같다고. 어차피 이미 눈에 띄었으니 같은 배를 탄 거지 뭐. 로드는 과감하게 디아이오를 끌고 딘 옆에 앉았다. 곧 타일 선생님 수업이라. 학생들도 별말 없이 조용히 수업을 들었어. 그런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불평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 로드는 다이인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아무리 불러도 다이인은 대꾸하지 않았어.
디아이오는 못 봐주겠다는 로드를 식사하러 가자고 불렀고 로드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어. 당사자도 신경 안 쓰고 입 다물고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로드는 알아챘어. 다이는 신경 안 쓰는 게 심지어 아니라는 책을 걸. 거꾸로 들고 있었으니까. 디아이오는 계속 말했어. 원래 잘 지내던 친구들이 이제 다 눈을 돌렸다고. 로드의 특이한 사고방식은 그걸 불만으론 힘들다는 뜻으로 이해했어. 그럼 계속해서 함께할 친구들을 늘려가면 되겠네. 그때 로드에게 책을 맞은 애가 고학년 선배 멜린을 데리고 찾아왔어. 멜린은 로드를 정원으로 데려가더니 다른 애들은 보냈어. 로드도 알아봤어. 10월 뒤에 붙어난 이건 그 애잖아. 멜린은 자기가 왜 불렀는지 알 거라고 했어. 로드는 모르겠다고 답하댔어. 이렇게 배짱 두둑 간신입쌤은 멜린도 처음 봤는지 표정이 붙더니 그 괴물한테 더 이상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했어. 멜린과 말장난을 치며 빙빙 돌려 말만 했어. 참을성 없는 멜린은 둘에게 직접 말했어.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그 괴물한테 계속 다가가면 불행해지는 건 너야. 이건 친절한 충고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라고. 경고를 받은 두 사람은 광장 잔디밭에 앉아있었다. 디아이오는 우울한 표정으로 로드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도와줄 동맹군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정보부터 모으자. 그는 내 말을 확실히 알아내고 싶었다. 가장 빠른 건 딘에게 직접 물어본 거였다. 아니면 치골에게 물어보거나. 하지만 학교를 샅샅이 뒤진 로드는 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시각 딘은 교무실에 있었다. 선생님이 다이애너와 아는 사이다. 딘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딘은 학교 생활에 문제없다고만 했다. 본인이 도움받길 거부하는데 학교에서도 나설 수가 없었다. 그래도 로드는 계속 딘의 행방을 물었다. 하지만 로드를 본 학생들은 모두 놀라서 황급히 도망갔다. 그때 이오라는 여학생이 다가와 로드에게 말했다. 그 괴물이 마약구 상자를 들고 있었다면 서쪽 창고일 거라고. 행방을 알게 된 로드가 인사하고 가려는데 갑자기 돌아서서 이어에게 다가갔다. 그가 타는 건 괴물이 아니야. 딘이었다. 이어는 말이 없었다. 옆에 있던 남학생이 먼저 나서서 불만을 쏟아냈다. 로드는 서쪽 창고로 가는 길목에 발톱이어 갔다. 여기서 딘을 찾을 수 있을 거였다. 잠시 기다리자. 로드는 마약구를 안고 있는 딘을 발견했다. 크게 소리 지르다가 아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메린의 경고가 떠올라 딘을 부르는 목소리가 교정에 울려 퍼졌다. 딘은 고개를 들어 겁먹은 표정으로 웃으며 인사하는 로드를 보더니 또다시 돌아서 달아났다. 다시 도망치는 딘을 보고 로드는 높은 곳에서 바로 뛰어내렸다. 한 명은 도망치고 한 명은 쫓아가고 벗어날 판이었다. 수많은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놀라고 있었다. 이 독특한 모습이 학교의 멋진 풍경이 됐어. 도망치려고 딘은 뒤로 마력구슬을 던지기까지 했지. 하지만 마력구슬이 너무 많아서 로드는 결국 맞고 말았어. 가장자리까지 도망친 딘은 로드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 로드는 이해가 미안하다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추격전을 벌이는 거냐고. 한 명은 열심히 도망치고 한 명은 열심히 죽고 뭐라 할 나위 없었어. 하지만 그들의 소룡은 멀리서 지고의 눈에 띄었어. 딘도 지보를 봤지. 그는 자기랑 얘기하고 싶어하는 로드에게 다시 가지 말라고 그 애한테 가지 말라고 로드는 했어. 전처럼 하지 않고 바로 바닥에 마약부스를 집어들었어. 딘의 머리를 향해 던졌지. 딘은 멍했어. 로드는 다가가서 그의 옷깃을 잡고 자기가 물었어. 곁에 가까이 있는데 어쩔 거냐고. 둘은 그렇게 그 자리에 멈춰섰어. 로드가 먼저 참지 못하고 손을 놨어. 그냥 얘기 좀 하자고 했지. 지불에 짜증나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 이 얘기, 이 괴물이랑 무슨 얘기를 해? 그는 딘의 등을 밟으며 세게 불렀어. 로드에게 다그쳐 불었지. 뭘 얘기하냐고. 보다 못한 로드가 다가가서 딘을 놔줬어. 지불은 순간 중심을 잃고 세게 넘어졌지. 오늘의 이 모든 일들이 딘의 상상을 뛰어넘었어. 로드만 혼자 그게 오셨어. 지불이 넘어진 모습이 웃겼던 거야. 조용한 곳으로 가려는 순간 지불이 다가와서 로드의 머리를 물었어. 고마. 죽고 싶어. 로드가 치버에게 놓으라고 했어. 치버가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되물었어. 로드가 당연하다고 했어. 치버 모시기. 딘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헤이즈의 일원이야. 말하면서 치버의 손을 자기 머리에서 치워냈어. 치버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어디서 이런 건방진 놈이 튀어나온 거야? 그가 뒤로 애너라고 소리쳤고 마법석 목걸이 하나가 날아왔어. 그가 목걸이를 걸고 마법을 발동하며 로드에게 눈 크게 뜨고 가라. 자기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라고 했어. 조용히 로드 앞에 섰어. 서로 상대에게 교수님 부르러 가라고 하면서 나와서 막으려는 모습을 봤어. 화난 치버가 소리쳤어.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한 모양이군. 그러고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딘이 로드를 환배치며 달리 떠나라고 했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부들부들 떠는 딘을 보며 로드는 속으로 생각했어. 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치버도 가차없이 마법으로 딘의 머리를 누르며 그를 축 미끄러지게 했어. 그가 딘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 끝없이 악몽을 꾸다 지옥에 떨어지거라고. 딘의 눈앞에 다시 그 여자애가 나타났어. 근데 그 여자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괴물이 그녀를 집어삼켰어. 딘의 상태가 이상한 걸 보고
로드가 뛰어들어 팔꿈치로 한 방 나이어 치버를 써들였어. 옆에서 치버가 뒷거려대는 건 아무도 신경 안 썼고 로드는 계속 빈의 이름을 불렀어. 그가 치버에게 지난해 뭘 한 거냐고 물었어. 치버가 비웃으며 자기는 그냥 그 그물한테 자기가 저지른 죄를 다시 떠올리게 한 것뿐. 치료이 로드에게 말했어. 자기는 빈을 벌할 거라고. 그리고 그도 벌할 거라고. 그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뭐든 자기가 그 장면을 다시 보게 만들더래 평생 잊지 못하게. 로드는 이미 눈치챘어. 치료리 혼혈 마법을 쓴다는 걸. 딘이 도서관에서 괴물로 변하는 것도 전부 치료의 짓이었어. 로드가 치료를 먼저 처리하려던 순간 공 교수가 머리에서 달려왔어. 치료에게 멈추라고 소리치면서 로드는 재빨리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척했어.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아야 했어. 나중에 하이 교수가 로드를 불러서 물어봤어. 친구들은 밖에서 몰래 엿든들아 난리였지. 하이 교수가 물어본 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애니랑 핫도그 곳을 뛰어다닌 거. 로드는 전부 부인했어. 밖에 있던 애들은 거짓말이라고 수근거렸어. 자기들은 다 똑똑히 봤다고. 근데 하이 교수는 로드를 믿었어. 로드가 지병이 있어서 입학도 한 달 늦게 했거든. 그런 몸 상태로는 그렇게 적한 행동을 못한다는 거지. 로드도 까먹은 걸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었네. 마지막으로 하이 교수가 당부했어. 로드에게 몸조심하라고. 그렇게 대화는 끝났어. 급히 달려온 디아요가 물었어. 정말 지별이랑 싸운 거냐고. 소문은 이미 로드랑 딘이 뜨겁게 숨바꼭질했는데 결국 둘 다 지별한테 털렸단 거야. 로드는 디아요에게 자기는 괜찮다고 했어. 근데 딘은 로드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디아요는 딘이 죽은 줄 알았대. 로드가 아니라고 했지. 그랬으면 학교가 이렇게 조용할 리 없다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빈을 찾으러 가야 한대. 한잠 자자라니다. 둘은 다시 창고로 왔어. 디아요는 여기도 아무도 없다고 했어. 근데 로드는 이미 딘의 흔적을 찾았어. 천천히 다가갔지. 로드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니. 딘이 그럼 제대로 얘기하자고 했어. 근데 로드는 사탕을 하나 건넸어. 로드는 자기가 그한테 물으려는 건 괴물로 변했다는 소문이 아니라고. 그냥 하고 싶은 건 지별이 왜 그를 괴물이라고 하냐는 거네. 딘은 뭔가 떠올린 듯 몸을 딸다니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 로드더러 자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는 다 인정한대. 자기는 진짜 괴물이래. 로드는 빈의 손에 사탕을 떨어뜨렸어. 그는 빈을 강요하지 않았어. 그럼 치결한테 물어볼 수밖에. 그는 꼭 알아낼 거래. 이건 그 자신의 궁금증이지. 빈이랑은 상관없는 거라고. 한편 지별은 애너한테서 들었어. 로드에 대한 이것저것. 그리고 만덕으로 이탁한 첫 번째 학생들은 비웃으며 말했어. 시험 좀 잘 본다고 번당지게 굴더니 자기가 로드를 바닥에 깔아놓은 게 있거래. 화면이 바뀌고 공주가 테이치한테 자기가 방금 쌓은 음식 테이치가 공주에게 말했어. 여기서 자기는 테이치가 아니라 레아우예의 교수래. 저녁에 로워드가 스승님과 통신을 했어. 스승님은 로워드에게 친구는 사귀었냐고 물었어. 하지만 로워드는 고민에 빠져 있었지. 대상이 도움을 거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 도와가려는 로워드를 스승님이 급히 말렸어. 근데 로워드는 여기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마치 단수로 최면이라도 걸린 것 같다고. 주동자는 치벼야. 스승님은 그 집안이 뛰어난 마법사들을 많이 배출한 영문가라는 걸 알고 있었어. 중앙 귀족 사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집안이지. 그런데 치벼 가문과 딘 가문은 유명한 앙숙이야. 스승님은 혹시 가문 간의 갈등 때문이 아닐까 추측했어. 말도 이어서 스승님은 두 가문에 대해 조사해보겠다고 했어. 그리고 로어즈에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즐거운 학교 생활도 만끽해보라고. 스승님 말이 점점 황당해지더니 여자친구 사귀라는 소리까지 했어. 로워드는 가차없이 통신을 끊어버렸어. 맑은 바닷가에서 꼬리 달린 이즈보가 바다에서 나와 루피님을 부르며 집으로 들어갔어. 안에는 태꼬는 커다란 물고기가 바닥에 있었어. 물고기가 이즈보에게 루피님은 외출하셨다고 알려줬어. 인간 세계에 겨우 왔는데 이즈보는 말이 엄청 많았어. 큰 물고기 기모드에게 왜 루피님 말씀 안 듣고 인간 모습 안 유지하냐고 물었지. 기모드는 익숙하지 않고 너무 답답하다고 했어. 이즈보가 나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도와줄게 하더니 큰 물고기 괴물을 잡아당겼어. 그렇게 물보다와 함께 타다로 던져졌어. 인간 모습이 든 괴모드가 화나서 이즈보에게 그 건방진 버릇 좀 고치라고 했어. 두 괴물이 티격태격하는데 또 다른 배우이 나타나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 하지만 현재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 종이에는 계획대로 힐리아스에 장입 성공했다고 쓰여 있어서 학교 안에서 한 선생님이 로에 교수를 찾다가 헤이 교수가 바닥에 진법을 그리고 있는 걸 봤어. 이건 이던 실전 실습에 쓸 이동 진법이야. 이렇게 거대한 진법이 다 헤이 교수 작품이다니 정말 대단한 걸작이야. 쇼시 디아요가 힘들게 모은 자료를 로드 앞에 탁 내려놨다. 여기엔 디아요가 조사한 귀족들과 성적 우수자들이 담겨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두 명은 분명 보험이 될 거다. 첫 번째는 머리여. 힐리아스의 다이는 유일한 집계 황녀로 학교에서 온갖 특혜를 받고 있다. 교수들도 황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레피스. 노어들이 공작의 외아들이다. 학교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같은 시기에 힐리아스에 입학한 시볼이란 애와 사이가 최악이라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다. 한 가지 작은 문제는 레피스 공작이 입학 이후로
아직까지 이던반에서 상급반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는구나. 이론 분야에선 최고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법 실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두 명한테는 한번 찾아가 볼 만해.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그때 플레드한 학생이 이던 교실로 들어와 요비노즈 교수의 말을 전했다. 곧 있을 실전 훈련을 위해 다음 수업 시간에 동쪽 백양당으로 이동하라는 내용이었다. 모두들 짝을 지어 동쪽 태강당으로 향했는데 로드는 딘이란 녀석이 또 종적을 감췄다는 걸 눈치챘다. 로드가 걱정하던 딘은 메린이 일당에게 외진보수로 끄여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 목표는 이 괴물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다른 석셈이 있었다. 다시 로드 쪽으로 돌아오니 그는 온 학교를 뒤져가며 딘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디아이오가 말했다. 이러다간 수업에 늦는다고. 지각해서 점수 깎이면 디아이오는 완전 끝장이라고. 꼴찌인 그에겐 1.2점이 소중했으니까. 이던 반 학생들은 모두 대강강해 보였다. 근데 위에 서 있는 건 교수가 아니라 플레드 반 학생들이었다. 그때 이던 교실에 수업하러 온 요비노즈 교수는 텅 빈 교실을 보며 의아해했다. 다들 어디 간 거지? 화면이 바뀐다. 대강당에 도착한 로어드 윌링은 문이 잠겨있는 걸 발견했다. 하하, 바로 여기야. 그래서 이미 동부로 갈 실내에서 수밖에 메린이 없었다. 모두에게 세련하고 있다. 이번 수업은 여러분의 마력을 측정하는 시간입니다. 그의 손에 든 마력 구슬은 활성화되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밝은 색으로 변한다. 실력이 강할수록 마력 구슬이 더 밝아진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물었다. 교수님은 이 수업 알고 계세요? 메린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마력 구슬을 던졌다. 질문한 학생은 그대로 끌려갔다. 나머지 학생들은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다. 숨 죽이고 메린의 다음 말을 들었다. 이던 소신은 색깔 변화가 크게 안 될 겁니다. 마력 구슬의 힘으로 실력을 평가할 거예요. 방법은 표적을 맞추는 겁니다. 이건 특수 처리된 관여판입니다. 마력 공격만이 흔적을 남길 수 있죠. 오늘 수업 과제는 마력 구슬을 활성화해서 표적에 던지는 표적의 겁니다. 머리를 맞추는 사람한테는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모두 눈앞의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클로드 계열 학생이 마력 구슬을 쏟아냈다. 메린이 누가 먼저 할 건지 물었다. 그때 한 부하가 메린에게 말했다. 로어드 그놈이 현장에 없습니다. 현장에 없는 디아이오와 로어드. 작은 문으로 몰래 들어왔다. 한쪽에 숨어서 이 서막을 디아이오가 지켜봤다. 로어드에게 큰일 났다고 빨리 말했다. 가서 교수님을 모셔오라고. 타깃으로 삼은 사람이 없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메리는 부하에게 기획대로 진행하라고 이런 했다. 상황에서 누구도 첫 번째가 되고 싶지 않았다. 부하가 두 손을 딱 쥔 여학생을 지목했다. 지목당한 여학생의 얼굴이 꺼매지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는 못한다고 부하가 말했다. 위협했다. 못하겠다면 널 표적으로 장뺐다. 겁에 질린 여학생이 동급생들을 누군가 도와주길 하라며. 하지만 동급생들은 모두 고개를 여학생이 돌렸다. 시선을 피했다. 어쩔 수 없이 여학생은 마약 부스를 찍었다. 색깔 변화는 아주 미미했다. 부하는 중요한 건 다음 단계라고 했다. 하지만 첫 번째라는 점을 봐서 표정만 맞추면 만점을 주겠다고 했다. 부하의 계속된 습 속에 여학생은 마약 부스를 던졌지만 높은 단조차 맞추지 못했다. 다른 부하가 나섰다. 모두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마약 구슬이 딘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다. 하는 모두에게 이 기준대로 하라고 했다. 공수 부리지 말고 조심만 하면 너희가 관역이 된다. 다음은 누구? 디아이오가 로어드를 재촉했다. 딸이 교수님 모셔오라고. 고개를 돌리니 로어드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로 높이 든 손 하나가 보였다. 다음은 제가 할게요. 그들에게 딱 좋은 기회였다. 부하라 말했다. 저 녀석이 괴물을 맞출 수 있다면 끝나기도 전에 로어드가 던진 마력구가 관역의 구멍을 뚫었다. 로어드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하지만 그의 신안에서 마약부가 빛을 내보니 산산도가 났다. 모두가 연이은 이상 밖의 상황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다. 모두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로어드 손에 마력구에 맞으면 정말로 죽는다. 로어드가 다인에게 의탁 진짜 던질 뻔하고 죽기 싫으면 빨리 피하라고. 다인은 동공이 시축하며 황급히 공을 비틀어 쇠사슬에서 마력구가 옆에 있던 부하의 이마를 강타했다. 부하는 그대로 쓰러졌다. 모두 공포에 떨면서도 자신이 맞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멜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자리가 겨우 흔적만 남길 수 있던 관역을 로어드는 뚫어버렸다. 게다가 아까 하얗게 빛나던 마력구까지. 저 녀석이 대체 무슨 속임수를 아니면 썼는지. 정체가 뭔지. 사랑이 조용해졌다. 로어드가 제안했다. 관역이 자리를 비웠으니 새 관역을 덩어자고. 방금 슈범을 보인 사람이 술선슈범에서 먼저 나서는 게 어떻겠냐고. 아니면 떼지어 모여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특별 수업을 준비한 당사자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탕피를 당한 멜린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다음 관역은 내 차례다. 로어드. 상황이 로어드에게 불리했다. 숨어있던 디아오가 삐쳐나가 도우야했지만 어느새 나타난 네아오의 교수가 그의 뒷목을 붙잡았다. 디아이오는 살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로에 교수가 입 닥치라고 했지? 지금 상황을 해결할 생각은 없고 옆에서 구경만 하네. 놀란 디아이오가 소리치려는 순간 교수님이 왔어요. 로에 교수가 입을 막아버렸어.
현장에선 클레드 애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로어드를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어. 잡았다 죽었는데 로어드가 주먹지 발개질로 한 방씩 쪄서 다 바닥에 쓰러뜨렸지. 발 잡은 놈을 쏘아보니 겁먹고 손을 험봤어. 로어드가 다들한테 경고했지. 지금 죽은 개 같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애들도 로어드 실력에 다들 놀랐어. 저렇게 잘하네. 메린이 마법 구슬 없냐고 물었는데 이런 상황은 예상도 못해서 테스트용 마력붓을 밖에 없었어. 메린이 마력붓을 들고 말했지. 로어드 맞추면 놈한테 큰 상 주겠다고. 아무리 잘해봤자 혼자잖아. 저 건단진 얼굴 박살내주마. 그런데 이 공격은 로어드한테 맞지 않았어. 손 묶인 딘이 막아냈거든. 그물 같은 놈이 막아버렸네. 메인은 더 화가 났어. 고함 쳤지. 엎드리고 뭐해. 마력굿을 빨리 던져. 타겟은 저 둘이야. 클레드 애들이 일어나서 바닥에 마력구슬을 주워들고 로어드 둘을 겨냥했어. 로어드가 딘을 밀쳐냈고 날아오는 마력구슬을 확 잡았어. 겁에 실린 클레드가 동료들에게 소리쳤다. 빨리 던져. 빨리. 하지만 라드의 반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하다의 한 명씩 피할 틈도 없이 모두 기절에 쓰러졌다. 이 급박한 순간에도 라드는 딘의 상황까지 살폈다. 초록머리 소녀가 조심스레 다가가 딘을 묶고 있던 줄을 풀어줬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라드는 이미 무대 아래 사람들을 전부 처리했다. 남은 건 무대 위 세면폰. 멜리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꿈인가? 고작 바이던의 하나가 클레드 애들을 다 때려눕혔다니. 라드가 무대 위 3명을 보며 웃었다. 자, 그럼 비습해볼까? 딘 쪽에선 친구가 딘에게 말 걸려는 초록머리 소녀 린을 붙잡았고 다른 아이들도 겁먹은 표정이었다. 린이 모두에게 물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자기도 잘한 건 아니지만 모두가 하는 짓은 틀렸다. 딘이 우리한테 뭘 잘못했어? 왜 계속 이렇게 괴롭혀? 다 소위 고급반 때문이잖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모두를 통제할 순 없어. 린이 열변을 토하는 순간 누군가 머리 위로 날아와 권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모두의 시선이 이제 무대 위 두 사람에게 쏘였다. 라드가 바짝 다가섰다. 말 한마디 못하고 일강답으로 당하는 사람과 여럿이서 힘없는 한 명을 괴롭히는 것 중 누가 더 괴물가? 그때 디아이오가 갑자기 로어드의 이름을 외쳤다. 마력고 하나가 로어드를 향해 날아갔다. 로어드는 재빨리 피했다. 아직 반응도 못한 메린만 남았다. 빠르게 회전하며 전진하는 부가 메린의 미간을 덩통으로 맞췄다. 클레드의 마지막 한 명도 바닥에 쓰러졌다. 이 일격은 라오의 교수의 다품이었다. 그녀는 저번 경매장에서 치과 싸웠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오엘이 로어드에게 물었다. 왜 피했냐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피하면 재미없잖아. 이번엔 다시 피하지 마. 그녀는 로어드의 진짜 실력이 본거했다. 바로 그 아슬아슬한 순간 페이 교수가 돛대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바닥에 비틀비틀 쓰러진 학생들과 구멍 난 관역 그리고 마력불을 든 라오엘을 봤다. 한 선생이 소리쳤다. 라오엘 교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드디어 살았다고 느낀 디아이오가 로버드를 부르려 했지만 그 녀석은 이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장면이 바뀌었다. 도서관 날 헬레이스의 한 동급생이 레피스 앞에 앉아서 레피스에게 물었다. 그가 만난 흑마법사에 대해서 성격이라든지 좋아하는 것 같은 거 말이다. 흑마법사는 그의 옥교인데 라피엔이 신청한 의뢰가 전부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래도 그는 정말 만나고 싶다고 했다. 흑마법사를 딱 한 번만. 레피스는 저번에 흑마법사와 함께 이동했던 일을 떠올렸다. 찬제 이후의 기회였어. 갑작스러웠지만 그는 솔직한 마음을 꺼냈어. 흑마법사에게 마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온 힘을 다해 배우겠다고 했어. 흑마법사의 억울의 먹칠은 안 하겠다고. 레시가 레피스의 열변을 가로막았어. 아파이 안에는 명물화된 규정이 있거든. 임무에 전형하여면 대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그때를 떠올리면 레피스는 지금도 억울이 화끈거려. 그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었는지. 그때 치볼이 또 한 무리를 이끌고 레피스 뒤에 나타났어. 사이가 안 좋은 둘은 몇 마리 티격태격. 치볼은 미너스에게 말했어. 만년골지랑 어울리면 퉁 떠떨어진다고. 시간 낭비하기 싫은 치볼은 졸개들을 데리고 가버렸어. 리너스는 화가 난 레피스를 단내줬지. 화면이 바뀌고 선생님이 라드와 딘을 불렀어. 믿기 힘들지만 학생들 증언으로 봤을 때 현장의 모든 일이 한 사람이 한 거라는데 사실이야. 라드는 책상에 엎드려 죽은 척하며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는 척했어. 로엘 교수가 단언했어. 라드, 너 마법사지? 라드는 여전히 침묵이야. 선생님이 거들었어. 로엘, 무슨 소리예요? 라드가 마법사면 왜 학교에 다니겠어요? 라드는 생각했어. 그때 너무 단순하게 행동하긴 했지만 마법은 안 썼으니까 끝까지 발뺌하면 돼. 그래서 연기대가 라드 등장. 머리를 감싸쥐고 아이고 날아온 마력구슬에 놀라서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난대. 로엘 교수는 라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처리 방법을 알려줬어. 하이 교수가 클레드 학생들을 징계할 거래.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둘은 교실로 돌아가시래. 일단은 위기를 넘겼지만 라드는 로에 교수의 시선을 보며 앞으로도 고치거리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다른 들었어. 쪽에 치오는 꼭 의견이 된 부하를 보며 물었어. 무슨 일이야? 다들 말하기 민망했는지 마침 라드와 딘이 실내에서 나와 치보를 갔어. 라드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지. 그러고 딘 이름 부르며 둘은 그냥 가버렸어. 두발당은 치고라 날았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가 나서 둘의 뒷모습을 지켜봤어.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딘이 로드를 불러세웠다.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왜냐하면 닭이 근처에 있는 사람은 부불행해지거든. 로드는 딘을 똑바로 보며 자기한테 저주 같은 소리 하지 이렇게 말라고 말하기는 했다. 뭐하지만 그런 놈들 100명하도 문제없어. 딘이 무슨 생각하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피묻지도 않을 거야. 다만 자기한테 도움 청해도 돼. 무슨 일이든 자기가 도와줄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참을 고민하던 딘이 결국 꺼낸 말은 필요 없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돌아서서 또 도망가려는 딘을 보고 로드가 다시 스쳐갔다. 그 시각 아이던의 교실에선 모든 학생들이 침울해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클레드뿐 아니라 헤이에이스한테까지 지켰다. 몇몇 학생들은 불평했다. 전부 그 괴물 때문에 피해를 본 거라고. 다른 반 애들도 자기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교수한테 반 옮겨달라고 하자고 심한 했고 애는 아예 자퇴하자고까지 했다. 린이 일어서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반 애들이 피한다고 화내면서 괴물이라 불리는 딘 기분은 생각해봤냐고. 다들 딘을 피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 딘은 누구도 해친 적 없어. 한 학생이 반너뒷다. 자기들이 직접 본 거잖아. 도서관에서 괴물로 변한 딘을. 보고 나서 다들 무서웠잖아. 나중에 또 복수하면 어떡하냐고. 계속 조용하던 연이 뛰어들었다. 그건 환영 마법이야. 치볼이 제일 잘 쓰는 마법이고 그때 클레드 애들 손에 전부 마였고 들고 있었잖아. 아이던한테 환영 보여주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딘한테 문제 있으면 학교가 모를 리 없어.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다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치볼이 무서운 거지. 자기도 다들이랑 똑같았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어. 로드라면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들 주목하고 있을 때 두 학생이 갑자기 나타난 딘한테 깜짝 놀랐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얼떨하게 교실로 들어오는 딘과 로드.